자, 오늘 A스텝 5학년 2학기 4단원 소수의 곱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수의 곱하기 자연수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맞춰가지고 소수점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자, 1.6이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6이고요. 3이라는 거는 사실 1분의 3이야. 자, 이랬을 때 나눌 수 있는 애들은 나눠주자. 그럼 얘하고 얘 나눠지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여기 5 나오고요. 또 얘는 뭐 8,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5분의 8, 3, 24 요건데 얘 10으로 바꿔주시면 5를 10으로 바꾸면 2 곱했지.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2 곱해주면은 48. 그래서 소수로 바꿔서 풀었을 때 4.8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로 하면은 16 곱하기 3 해주시면 48 나오는데 얘가 소 첫째 자리에 한 칸만 가야 되니까 결과값도 4.8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3 곱하기 2.8 자연수 곱하기 소수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3 곱하기 2.8이라는 것도 3 곱하기 10분의 28이라는 애를 얘는 분모에 1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랑 분수를 곱할 때는요. 요 분모에 있는 1과 10을 곱해가지고 10이라고 쓰시고 3이랑 28 곱하면 84가 되거든. 그건 10분의 84는 8.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또 3 곱하기 2.8이다 라고 했을 때 3이랑 2.8 곱해주시면 8.4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참고도 한번 볼까요? 소수점 아래 끝자리에 0이 있을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생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6 곱하기 0.9나 0.9 곱하기 6이나 5.4라는 결과값은 같다. 순서가 바뀌어도요. 결과값은 똑같다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6이랑 0.9라는 거 자체가 6고 54인데 얘가 소점이 한 칸 갔으니까 얘도 똑같이 한 칸 요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또 0.9 곱하기 6도 마찬가지지. 5.4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은 너무 쉬우니까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소수 곱하기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4 곱하기 3.4가 있어.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꾼다라고 하면 100분의 124 곱하기 10분의 34 이렇게 되겠죠. 얘의 결과값을 그냥 소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1000분의 124 곱하기 34를 하면 얼마 나오냐면 4216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소수점이 공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3칸 찍어줘야겠지. 그럼 얼마? 4.216, 4.216 요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얘 세로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식도요. 여기가 소수 두 자리고 얘가 소수 한 자리라면 결과값은 어때? 그치. 합쳐가지고 소수 세 자리로 찍어주셔야 된다. 요거 우리 많이 배웠던 거니까 잘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곱의 소수점 위치에 대한 설명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0.54 곱하기 10이다 라고 했을 때 10이라는 거는 10배를 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소수점의 위치가 10배 됐다라는 건 어디로 옮겨줘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0개수만큼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수점이 결과값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뭐 답이 그냥 54밖에 없어.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소수점을 이동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뭐 54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0.54 곱하기 100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얘를 두 칸 이동하니까 공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과는 54가 된다라는 거. 또 1000을 곱하면 얘가 공개수 3개만큼 요렇게 가주셔서요. 0.540이라고 안 써, 우리. 얘에서 점의 개수가 이렇게 3칸, 1000배 된 거니까 54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또 자연수 곱하기 0.1, 자연수 곱하기 0.01, 0.001 이런 애들도요. 소수점의 위치만큼 얘는 어때? 소수점 자리가 왼쪽으로 옮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50 곱하기 0.1이다라고 하면
350이랑 1 곱하면 350인데 얘가 소점이 이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해 줘야 되니까 35.0이라고 우리 안 하거든요. 그냥 35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350 곱하기 0.01이다라고 하면 350에서 소점 2칸 깔끔하게 찍어주면 얼마? 3.5가 됩니다. 350 곱하기 0.001이다라고 하면 어때? 3칸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0.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위치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따져주면서 해야 되고요. 13번 한번 가볼게요. 5.47 곱하기 10배, 10배, 10을 곱해라 이러면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54.7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한다라고 하면 소수점 0개수가 몇 개야? 2칸이잖아. 2칸만큼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얼마? 5470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가보자. 계산 결과 큰 수대로 기호 쓰세요. 이런 문제죠. 10 곱하기 7.05라는 거는요. 소점 위치가 10배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7.05라는 애가 10을 곱함으로 인해서 소점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는 얼마? 70.5가 되는 거고요. 100을 곱했다라는 건 소점 2칸 이동하는 거니까 얼마? 705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00 곱한 건 당연히 3칸 갔는데 없을 때는 공 붙여주는 거지. 7050이 되겠죠. 큰 수는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쭉 풀어주시면 된다. 자, C타입부터 쭉 가보도록 할게요. C스텝부터. 자, 1번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 다른 걸 골라라 이 얘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계산 직접 해주시면 돼. 19 곱하기 3 하면 얼마? 57, 0.57 이렇게 가야 됩니다. 19 곱하기 3에는 57인데 얘가 소점 2칸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소점 위치 잘 찍어주셔야겠죠? 또 얘도 마찬가지다. 자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다. 이해됐니? 자, 얘도 마찬가지야. 0.19를 100분의 19로 그냥 소수를 분수로 바꾼 거거든. 분수랑 소수는 서로 똑같은 거야. 다만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4번이 문제죠. 4번 같은 경우는 100분의 19가 돼야 되는데 10분의 19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0.19를 4번 더한다는 건 0.19 곱하기 4랑 똑같은 거니까 계산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랑 3번 요런 애들은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주시고 6번 한번 가볼게요. 자연수에 합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6번을 푸시려면 우선은 계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3.8이랑 5.6 얘 곱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얘 2128 이렇게 나와. 직접 해주세요. 근데 얘가 소점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2칸이 갔어. 그럼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2칸이 가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21.28이 돼야 된다. 자, 근데요. 그러면 얘를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네모 곱하기 4.2가 21.28보다는 작은 수여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같다라고 두고 21.28을 우리 4.2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소점 한 칸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 얼마 곱할 수 있죠? 얼마 곱할 수 있니?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생각해 봤을 때 21.28이니까 4점이 가시면 이렇게 가니까 얘가 만약에 5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5, 20, 4, 5, 20 이렇게 되겠네. 그럼 5점 이렇게 나오고 8 내려오고요. 28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28 같은 경우는 42보다는 작잖아. 그럼 여긴 0 써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0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곱해주시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나눈다라고 생각했을 때 5.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점 얼마 얼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4.2에다가 5를 한번 곱해볼까?
그럼 4.2 곱하기 5 하면은 얼마 나와요? 21 나와요. 근데 만약에 4.2 곱하기 예를 들면 6을 한번 해볼까? 그럼 6, 22, 4, 6에 24, 25.2가 나오거든. 아하, 21.28보다 작으려면 여기는 5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5까지고요. 얘네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나왔을 때 같다라고 놓고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나눠서 한 어느 정도가 나온지를 찾아보고 5점 띵띵띵띵 되는 것 같네. 근데 걔보다는 같은 게 5점 얼마 얼마니까 걔보다는 작은 거면 5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6도 한번 곱해볼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7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직접 풀어주시면 되고요. 12번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도 한번 볼게요. 한 권의 두께가 1.6cm인 책을 35권 쌓아 올렸을 때 전체 높이 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뭐 너무 쉽죠. 한 권의 두께가 1.6인데 35권 쌓았다고 하니까 7.6 곱하기 35 이렇게 해서 높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13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용유가 1ml의 무게가 11g일 때 식용유 52.7ml는 몇 g인가요? 이 얘기죠. 그러면 1ml의 무게가 11g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52.7ml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11 곱하기 52.7 해서 얘가 몇 g인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 됐니? 14번도 한번 가볼게요. 14번은요, 건우가 태국 여행 가기 전에 환전, 돈 바꾸려고 하는데, 태국의 화폐 단위는 바트고요. 1바트가 얼마야? 37.54원이야. 500바트 환전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내야 되나요? 이 얘기죠. 그러면 37.54 곱하기 500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7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2.74인 직사각형이 있다. 자, 얘가 2.74. 보니까 세로 길이가 좀 가로 길이보다 더 긴 것 같아서 2.74고요. 세로는 가로 길이 2.74의 1.6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니? 그럼 우리 세로 길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요,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좀 복잡하지만 4.384가 나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둘레 구하자라고 한 거니까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가 2.74고요. 4.384 요렇게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뭐가 나온다? 그쵸. 둘레가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18번도 가보자. 수민이네 가족은 1월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1.8kg씩 땅콩을 캤대. 자, 수민이네 가족 모두 4명일 때요. 수민이네 가족이 한 달 동안 캔 땅콩 수 구해라. 땅콩 몇 킬로인지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루 동안 1.8kg잖아. 그러면 1.8kg를 하루 동안에 땅콩 캤어. 이해됐니? 근데 한 사람이 1.8kg니까 4명이잖아, 가족이. 4명이 다 똑같이 캤나 봐. 그러면 4 곱하기 1.8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캤다. 1월 달 한 달이 얼마 있어? 31일 있어. 그럼 얘네들 먼저 곱하면 124가 나오겠죠? 그럼 1.8 곱하기 124 해가지고 땅콩 키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19번도 가보자. 수연이가 5,000원으로 젤리 사려고 하는데 젤리가 1g당 6.5원이다. 200g씩 팔고 있다. 그럼 수연이는 젤리를 살 수 있을 만큼 샀다고 했을 때 남은 돈이 얼마인지 구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 얘 어떻게 갑니까? 6.5 곱하기 200.
아, 1g당이 6.5니까 200을 곱해보자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 나와? 딱 보니까 그쵸. 1,3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요게 200g씩 파는 게 1,300원이잖아. 근데 얘는 5,000원을 젤리 사고 싶어. 그러면 살 수 있을 만큼을 사고 남은 돈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5,000원에서 1,300원을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니? 5,000 나누기 1,300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곱해주시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남은 돈 얼마 나온다? 그쵸. 1,100원이 나온다. 세 봉지 정도 살 수 있고요. 1,100원이 남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20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린 높이에 공 같은 경우는 항상 튀어올라. 몇 배씩 튀어오른다? 0.7배입니다. 자, 이 공을 96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 구하자 이 얘기야. 그럼 떨어뜨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튀어오른, 두 번째로 튀어오른 여기에 높이 구하자 이 얘기예요. 여기 높이. 여기 높이 구하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6cm야.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96에서 0.7을 곱하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튀어 올랐다는 건 그 첫 번째 또 한 번 튀어 오른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96 곱하기 0.7, 0.7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고요.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된다. 21번도 한번 가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목욕탕 바닥에 타일을 빈틈없이 깔았어. 타일 한 장 크기가 가로 0.1, 세로 0.12m인 직사각형 모양을 이고요. 모두 1230장 깔았다. 목욕탕 바닥의 넓이 구해라 이 얘기야. 그럼 목욕탕 바닥에 이거라고 하자. 그럼 이랬을 때 요런 애를 깐 거야 하나. 요렇게. 그러면 얘는 가로가 0.1, 세로가 0.12m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 보세요. 0.1 곱하기 0.12 요거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얼마야? 0.01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를 1230장 깔았대. 그럼 장수가 1230장이니까 그것만큼 곱해주시면 얘 어때? 목욕탕 바닥의 전체 넓이. 전체 넓이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요 전체 넓이 구하시면 된다.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잘 구해주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22번도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이제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65m인 경진이가 이 글에서 설명하는 보폭으로는 1분당 얘는 75걸음을 걸어. 보통 사람이 분당 막 80걸음, 75걸음 뭐 이렇게 걷는다고 하는데 이 빠르기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2분 걸렸다면 경진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가요? 이 얘기죠. 자, 우선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자신의 키에서 100cm 정도 뺀 길이만큼 걷는다. 이게 이제 이 경진이가 예를 들면 한 걸음의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1m에서 1m 정도를 뺀 거. 키에서 1m 정도 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한 걸음 동안 걷는 거리. 그럼 경진이 같은 경우는 1.65가 얘 키인데 여기서 1m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얼마야? 0.65m가 얘의 한 걸음이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요 거리가 0.65m가 경진이의 한 걸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니?
요렇게 한 거는. 됐습니까? 요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경진이가 1분 동안 걷는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럼 1분에 75걸음 걷는다는 건 0.65만큼을 75걸음 걷는 거니까 어때? 75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건 학교까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2분이 걸렸대. 우리 거리 속력 시간을 보시면 거리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거든요. 요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1분당 걷는 거리. 1분당 거리. 즉, 1분당 거리가 뭐야? 분속이야, 분속. 이게 분속이에요. 1분 동안 걷는 분속. 그럼 요 분속을 아니까, 요 분속을 아니까, 우리가 이 분속에서 12분 걸렸다.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이 분속 구한 다음에, 이게 구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얼마 곱하면 됩니까? 12를 곱해 주시면 경진이가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깔끔하게 나온다. 계산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23번도 볼게요. 지윤이가 마신 주스의 양은 동우가 마신 주스의 양의 1.6배보다 얼마? 390ml 적고요. 은수가 마신 주스의 양은 지윤이가 마신 약의 0.9배보다 210ml 많다. 동우가 마신 주스가 1.3리터일 때 은수가 마신 주스는 몇 리터인지 풀이과정수 답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잘 풀어줘야 되겠지. 응? 자, 그러면 일단 가볼게. 먼저는요. 390ml 불편해. 그래서 얘를 우리 뭘로 바꿀까? 390ml를 리터로 만들자. 그럼 0.39리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선은 얘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동우가 마신 양의 1.6배보다 390ml 적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지윤이 마신 주스의 양은 지윤 주스의 양은 1.3 곱하기 1.6. 왜냐면 동우가 마신 양의 1.6배보다 390리터 적다라고 했는데 동우가 1.3리터를 마셨잖아요. 그럼 1.3 곱하기 1.6 한 다음에 빼기 0.39 이렇게 가야죠. 이해되니?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1.3이랑 1.6 곱하면 얼마? 2.08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0.39를 빼주시면 지윤이의 주스량은 1.69리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잘 보세요. 지윤이 주스량은 1.69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은수가 마신 주스량은 지윤이 마신 약의 0.9배보다 210ml 더 많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은수가 마신 주스량. 은수의 주스의 양은 지윤이가 1.69라고 나왔잖아. 69보다 0.9배보다 210ml 더 많다. 그럼 210ml 같은 경우는 소수로 바꿔주면 0.21이 되니까 얘네들을 싹 다 계산해 주시면 은수 주스의 양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계산 직접 해주세요. 자, 24번이랑 쭉 가볼게요. 24번 어떤 수에 1.6을 곱해야 할 거 잘못해서 더했더니 자, 그럼 우리 항상 더한 거 먼저 해줘야 돼. 자, 더한 거 먼저 해주시면 1.6을 더했어. 그랬더니 9.8이 됐다. 바르게 계산하세요. 이 얘기죠. 그럼 x에서 9.8에서 1.6을 빼봅니다. 그럼 얘 얼마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빼주시면 깔끔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8.2가 나와. 이렇게. 이해됐니? 8.2 이렇게 나오고요.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 구했어?
우리가 원래는 1.6 곱하고 싶었지? 그럼 1.6 곱해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24번, 4-1번은 직접 풀어주시고요. 25번. 세 장의 수카드 모두 사용해서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곱을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가장 큰이라는 게 포인트야. 제일 큰 수 만들고 싶어. 그럼 얘들아 가장 큰 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의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큰 수다. 소수점 곱하기 자연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가 커지려면 나오는 수가 커지려면 얘는 지금 한 자릿수는 얘랑도 곱해지고 얘랑도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어때? 제일 큰 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그쵸? 이 중에 제일 큰 수. 8이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 요렇게 가야 가장 큰 곱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도 가볼게요. 네모와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구하자 이 얘기죠. 그럼 네모 곱하기 0.01이 3.25가 됐어. 아하. 자,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네모 곱하기 0.01이라는 건 얘 100분의 1이잖아. 이게 3.25라고요. 이해됐니? 근데 선생님 말했죠. 네모만 남기고 싶고 100분의 1을 넘기고 싶어.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이라는 애가 넘어가면 역수가 돼. 요렇게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럼 3.25 곱하기 100. 그럼 325 곱하기 100이니까 아니 3.25 곱하기 100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32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42가 얼마 곱했더니 0.042가 됐니? 지금 보니까 소수자리가 3칸 갔어. 그럼 얘는 딱 보니까 1000분의 1이네. 그럼 동그라미는 얼마? 0.00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각자리 숫자 각각 구해주시면 되고 26-1번도 직접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도 한번 가볼게요. 1km 달리는데 0.97에 휘발유가 드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로 서울에서 170.2km 떨어진 대천까지 가는데 몇 리터의 휘발유가 들겠나? 이런 문제죠. 그럼 이거는 뭐 뻔합니다. 0.97이 1km인데 우린 이만큼 가고 싶어. 요만큼이 필요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된다? 0.97 곱하기 170.2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자, 비스텝도 문제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1번이랑 2번은 단순 계산 문제 이런 거니까 이거는 직접 풀어주시고 3번은 약속 문제인데 약속 문제는 그냥 기억과 니은의 순서대로 숫자 집어넣어서 풀면 돼. 그럼 예를 들면 2.5 더하기 0.6 곱하기 2.5 빼기 0.6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빼고 더한 수가 얼마 나오는지 구하세요. 얘는 3.1이겠고 얘는 계산해보면 1.9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 곱해주시면 5.89 이렇게 나오거든. 이건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럼 5.89가 이제 여기가 5.89인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야지. 8.3 하트 5.89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또 8.3 더하기 5.89 약속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돼. 8.3 빼기 5.89 요렇게 나눠가지고요. 계산한 다음에 둘이 곱해주시면 된다. 요런 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우와 보미는 매듭시 사용해서 핸드폰 줄 만들었는데 현우는 한 개 1.8m인 매듭실 14개를 사용했고 보미는 한 개 3.2m인 매듭실 8개 사용했다. 현우와 보미 중 매듭실을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얘기죠. 그러면 현우 같은 경우는 1.8m짜리 매듭실 14개를 사용한 거야. 이해됐니? 자, 보미 같은 경우는 어때?
한 개에 3.2인 매듭실 8개 사용했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각각 구해주신 다음에 어때? 많이 사용한 애가 적게 사용한 애들 빼주시면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뺄 필요도 없네. 그냥 계산한 다음에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누군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아. 얘 같은 경우도 얘하고 얘를 각각 계산해주세요.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2 곱하기 2.6이라는 건 18.72 이렇게 되고요. 5.3 곱하기 6.8이라는 거는 36.04 이렇게 나와. 그럼 네모값만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부등호 부호가 같이 있는 이런 식일 경우는요. 36.04를 4.7로 나누셔야 되고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18.72라는 애를 4.7로 나눠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인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에 가로를 1.5배 늘리고요. 세로를 2.5배로 늘려서 새로운 텃밭 만들려고 하는데요. 세로 텃밭에 몇 제곱미터가 더 넓어지는지 구해라. 뭐 요 얘기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치자. 보이세요? 그러면 자, 보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얼마가 더 넓어지는지 구해라 라고 하니까 처음에 밭을 S1이라고 하고요. 늘린 밭을 S2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자. 처음 원래 밭의 텃밭 넓이는 S1인데 얘가 8.7 곱하기 6.2 요게 처음 텃밭의 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려봅시다. 8.7에다가요. 잘 보십니다. 8.7에다가 1.5배가 더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또 세로는 6.2에다가 2.5배 늘어난다. 요 얘기예요. 요렇게. 보여? 그러면 얘네들 각각 구하신 다음에 얼만큼 늘어났는지 서로 빼주셔야 됩니다. 각각 구해가지고 서로 빼주면 돼. 조금 숫자가 크게 나오는데 끝까지 계산해서 정확한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7번도 한번 가볼게요. 밀가루가 1g에 8.6원이고요. 소금은 1g에 15.3. 지우가 4,5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 계산 다 해주시면 되겠죠. 밀가루 같은 경우는 170g이고 소금이 211에 그러면 1.1g이 8.6이니까 170 곱하기 8.6 더하기 210 곱하기 15.3 이런 식으로 구하시고요. 밀가루가 250g이라는 건 250 곱하기 8.6 더하기 150 곱하기 15.3 세 번째는요. 200 곱하기 8.6 더하기 얼마? 190 곱하기 15.3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해가지고 가격을 다 구하세요. 가격을 다 구한 다음에 4,5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4,500원보다 적은 애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또 그런 애가 누군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세 개 다 하셔야 되는 문제. 자, 8번 한번 가볼게. 요런 유형도 되게 좋은 유형이거든. 자, 8번에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7에 28 이렇게 됐어. 2를 올렸어. 그럼 그 다음에 곱해야 될 게 요렇게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7에서 어떤 수 곱한 다음에 2 더했더니 6 나왔대.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뭘까요? 그치? 뭔가 둘이 곱해서 4 나올 수 있는 애 찾아야겠잖아. 그럼 7단에서 4 나올 수 있는 애 누구밖에 없어? 14. 7이 14밖에 없겠죠? 그래서 2를 써줍니다. 그럼 7이 14 하나 올려주니까 7, 3, 21에다가 1 더하니까 2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되겠습니다.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싹 다 구해지고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 자, 세 번째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들 한번 볼게.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못 찾고요. 얘네들 보면 2 곱하기 얼마 했더니 4. 또 3 곱하기 얼마 했더니 6. 그러면 얘는 딱 봐도 2를 곱하는 것 같은데 2 한번 곱해볼까? 4, 2, 8. 2는 4. 3이 6. 1은 2. 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 올라가니까 3 되니까 맞겠네.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을 더해주고 그러면은 얘 얼마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풀어주시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번은 직접 풀어주세요. 9번도 한번 가봅시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1240 곱하기 가가 12.4야. 그러면 얘가 1240이 12.4가 됐다는 건 소점이 하나, 두 칸 점 찍어준 거지. 그러면 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0.01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가는 0.01이다. 라는 거. 요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나 나누기 3.82가 4.5다라는 거죠. 그럼 나 구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4.5에서 3.82를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니? 그쵸. 얘 계산하시면 17.1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도 한번 가보자. 자,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얘네들 쭉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도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가야 돼. 12.5 곱하기 4.2 한 다음에 44.5를 빼세요. 이렇게. 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0.008 곱하기를 넘겨줄 때 역수로 가자. 8분의 1000. 이렇게 가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 문제. 대신 계산 하나라도 틀리면은 싹 다 틀리기 때문에 되게 잘 풀어줘야 돼. 계산 잘 해주셔야 됩니다. 10번도 가보자. 어느 문구점에서 산 가격의 0.03만큼 적립금. 우리 물건 샀을 때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건에 약간 뭐 10%, 5%, 1% 적립을 시켜주는 거야. 그 적립금이 쌓이면 나중에 그거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약간 포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구점에서 24,000원치를 산다면 최소한 몇 번 사야 적립금이 8,000원 이상 모이게 되는지 구하자 이익입니다. 그럼 우선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24,000원치를 사는데 적립금은 0.03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 요렇게 가보자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4,000원치 살 때 720원이 적립돼. 아하, 24,000원을 살 때 720원이 적립되는구나. 그러면 매번 24,000원씩 사는군요. 오, 그렇구나. 매번. 그러니까 매번 24,000원씩만 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8,000원에서 720원으로 나눠주시면 목과 나머지가 깔끔하게 나오죠. 이해됐니? 그러면 얘 한번 나눠봅시다. 8,000 나누기 720 1 올라가고 720 하면 00 이렇게 되겠죠. 800원 나오거든. 한 번 더 해야겠네. 그럼 720. 또 얼마 나와? 요렇게 나와. 그럼 얘는요. 11번 하면 80원이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8,000원 이상이길 원해. 그럼 얘는 곱해봤자 8,000원 안 되거든요. 몇 번째부터 8,000원 이상이 되겠습니까? 12번째부터 가능하다. 요것도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11번도 갈게요. 민수네는 앵두 한 상자를 사서 전체의 0.45는 수민이네를 줬는데요. 주고 남은 앵두의 0.3만큼은 주온에 주고 나머지 먹었습니다. 자, 한 상자에 앵두가 4kg 들어있었다면 민수네가 먹은 앵두는 몇 g인가요? 이 얘기죠. 그럼 우선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수민이네한테 0.4 주고 남은 앵두 구하고 싶어. 그럼 전체를 1이라고 하고
0.45를 빼보자. 이게 뭐야? 수민이네 주고 남은 액수야, 남은 액수. 1에서 0.45 빼주면 얼마? 0.55. 요게 남은 액수야. 이해됐니? 그럼 얘가 남은 액수고요. 한 상자에 4kg가 들어있대. 그러면 이건 무슨 생각해 주시는 거냐면 수민이네 주고 남은 액수가 전체 0.55니까 0.55 곱하기 4kg를 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2.2kg가 나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민수네가 먹은 액수는 1에서 주온애한테 0.3 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 먹은 거잖아. 그럼 0.7만큼 먹은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0.7만큼 먹었다라는 건 2.2에다가 0.7을 곱해야 2.2kg에 0.7을 곱해야 민수가 먹은 액수가 나오는 거죠. 민수네가 먹은 액수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단위가 중요해. 얘는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몇 그램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1kg이 1000g이기 때문에 나온 것들을 잘 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도 가볼게요. 1리터 무게가 1.4kg인 복숭아 잼이 3.8리터 있고 1리터 무게가 2.5kg인 망고 잼이 2.1리터 있어. 어느 게 더 무거운지 구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복숭아와 망고 얘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복숭아는 얼마? 1.4kg 곱하기 3.8. 망고는요. 2.5 곱하기 2.1.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무거운지는 서로 계산해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죠. 자, 13번은 좋은 문제. 같이 가볼게. 딸기의 가격이 지난주보다 0.24배 올랐어. 자, 오늘 딱 하루 가격의 0.15만큼 할인해 판다면 오늘의 딸기 가격이 지난주 딸기의 몇 배인가요? 이 얘기죠. 자, 그럼 우선은 지난주 딸기가 얼마라고 할까? 알아 몰라. 지난주 딸기 얼마인지 몰라. X1이야. 그러면 지난주보다 오늘이 이번 해가 오늘 딸기가 가격이 오른 거죠. 자, 0.24배 올랐다라는 건 0.24가 올랐다라는 건 0.24배 올랐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냥 0.24를 곱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이라는 게 얘 자기 자신이 1이라고 하면 1보다 0.24가 더 오른 거니까 이럴 때 곱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1.24, 1 더하기 0.24 한 다음에 곱하기 x. 요게 오늘 딸기의 가격이야. 요거.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끝난 게 아니라 0.15만큼은 할인했대. 그럼 0.15를 할인했다라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1에서 0.15를 할인한 거니까 곱해줄 때는 실제 가격 곱해줄 때는 1호를 곱하면 안 되고요. 1에서 0.15만큼을 빼준 가격을 곱해야 된다. 그럼 그게 얼마? 0.8.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지난주 딸기가 X인데 이 오늘 딸기는 1.24 곱하기 0.85 해준 X잖아.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는 누구예요? 그치?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어때? 그쵸? 얘 부분이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몇 배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배인지 구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도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선우 엄마가 밭에서 호박을 8.23kg 따서 이 중에 0.4만큼 호박떡 만드는 데 사용했고요. 남은 호박의 0.5만큼 호박죽 만들었다면 호박죽 만드는 데 사용한 호박이 얼마인지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우선은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선은 0.4만큼은 호박떡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호박죽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0.4는 이미 써버린 거니까 남은 게 누구야? 0.6이겠지. 1에서 0.4 빼면. 그럼 8.23 곱하기 얼마 해줘요? 그쵸. 8.23 곱하기 0.6 해줘.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야. 0.5만큼 호박죽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0.5를 곱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아하, 호박죽 만드는데 사용한 호박의 양이 나온다. 요겁니다. 자, 15번도 가볼게. 한 개가 150.8g인 사과와 사과가 15개씩 들어있는 사과 상자가 있는데요. 두준이네 가족은 두 상자를 사와서 이 중 8개 반을 먹었어. 두준이네 집에 남은 사과는 모두 몇 킬로인지 구해라 이 얘기죠. 우선은 8개 반이라는 거 우리 소수로 만들어 볼까요? 8.5개라고 할 수가 있다. 8개 하고도 반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선은 요겁니다. 개수부터 따져주자. 개수는 15 곱하기 두 상자. 사온 것 중에 8.5개 먹은 거니까 8.5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죠. 요게 개수야. 그 다음에 무게도 가볼까요? 무게. 남은 사과의 무게 구하자라고 했을 때 무게는 150.8에서 곱하기 얼마? 150.8에서 남은 사과 무게. 남은 사과 무게 구하는 거니까 150.8에서 얼마 곱하시면 돼요? 그쵸? 아까 전에 나온 개수. 개수 구한 거 곱해주시면 무게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정리 잘 해주시면 되고요. 16번도 갈게. 연결한 테이프 구하는 겁니다. 폭이 0.8cm, 길이가 17.7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줄로 연결해서 만들 건데 풀칠한 부분은 1.6cm로 할 거래. 이런 식으로 풀칠. 그래서 모두 얼마? 30장을 연결하고 싶다. 아, 30장 붙이는 거구나. 뭐 요 얘기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17.7 곱하기 30장. 17.7을 30 곱해주시면 연결한 테이프 길이 나올 것이고 이 중에서 요 부분 있잖아. 요런 부분. 얘가 얼마냐면 1.6이 풀칠한 부분이야. 그러면 1.6 곱하기 30장은 전체 장수고 색칠한 부분은 전체 개수보다 하나 적겠지. 그러니까 29를 곱해가지고요. 요렇게 빼주시면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17번도 가볼게요. 외할머니 손칼국수집에서 밀가루 12.5kg가 있는데 이 중에 0.35만큼 사용하고 오후에 남은 밀가루 0.4만큼 사용했다. 남은 밀가루 구하자 이 얘기죠. 그럼 사용한 거는 빼고 전체 1에서 남은 부분을 계속 찾아주는 거야. 또 1에서 0.4만큼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12.5에서 곱하기 1에서 0.35 빼면 얼마? 0.65 이렇게 되고요. 또 0.4는 사용한 거니까 얼마 곱해야 돼? 0.6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렇게 곱해줘야 된다. 이해됐니? 요런 식으로 잘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18번도 가볼게요. 포도주스가 1.4리터이 병의 무게 쟀더니 3.54고요. 주스 250ml를 마신 다음 무게 쟀더니 3.05kg다. 빈병 무게 구하자 이 얘기죠. 그럼 우선은 얘들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3.54가 포도주스 얼마야? 1.4리터와 병이 들어있는 게 3.54야. 근데 주스 250을 마셨어. 마시고 난 다음에 물게 됐더니 3.05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3.54에서 3.05kg을 빼준 게 얼마냐면 주스 마신 거 250ml의 무게입니다. 그게 얼마? 0.49kg. 이해되니?
그러면 250ml가 0.49kg이야. 무게가. 응?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얘 자체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빈병 무게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1.4리터의 포도주스만 있는 1.4리터의 무게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일단 250이 0.4구고요. 만약에 1리터 같은 경우는 1000ml지. 1000ml잖아. 그럼 250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250이 몇 개 있는 거야? 1리터 되려면 4개 있어야지. 1000ml가 되려면 4배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 무게도 4배가 돼야 된다. 그럼 무게가 4배 돼야 된다는 건 0.49 곱하기 4. 이렇게 곱해 주셔야겠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1.96k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리터당 무게가 1.96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1리터가 아니라 1.4리터가 궁금하다. 1.96 곱하기 1.4. 얘 제대로 구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1.4리터당 포도주스 무게를 구해서 뭘 가셔야 되냐면 병이랑 같이 들어있는 무게가 3.54잖아. 그럼 이제 3.54에서 요 무게를 더 더한 걸 빼주셔야죠. 계산은 직접 해주세요. 자, 19번 갈게. 지구가 자전축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둘레를 도는 공전을 한다.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365.241이 걸릴 때 이것을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로 나타내라 이 얘기죠.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된 거는 하루가 며칠이야? 24시간이야. 그럼 얘는 지금 365.24. 불편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가야 되니? 응? 365일은 문제가 없어. 0.241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0.241을 시간으로 바꾸자고요. 자, 우선 0.241을 24를 곱해 봅시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깔끔하게 5.76 시간으로 나온다. 얘도 불편해. 분초 뭐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1분이 60분이니까 또 5는 냅두고 0.76을 곱하기 얼마? 60을 해주세요. 그럼 얘가 45.6분이라고 나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가. 소수점으로 가는 거 불편해. 초까지 구하고 싶어. 그럼 45는 냅두고 0.6 곱하기 6, 10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얘 얼마 나와? 36초 나와.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365.241은 365일, 5일하고 5시간 얼마? 45분 얼마? 36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니?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단위만 잘 바꿔주시면 돼. 이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24시간을 곱해서 0.76시간을 실제 시간으로 또 분을 초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비스텝 한번 쭉 가볼게요. 영국의 화폐 단위인 파운더고 스페인의 화폐 단위는 유로입니다. 1파운더의 가격이 1539.46이고요. 1유로 가격이 1335.87원이다 라고 했을 때 영국 돈 800파운드와 스페인 돈 500유로를 각각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을 때 그 금액 차구해라 이 얘기야. 그럼 우선은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1파운드가 1539.46인데 얘가 800파운드니까 곱하기 얼마? 800. 됐니? 그 다음에 1335.87에다가요. 곱하기 500유로니까 500을 곱해주시면 된다. 얘도
8이랑 5를 잘 곱한 다음에 공개수 잘 따져가지고 구하신 다음에 얘네 둘의 차, 더 많이 나오는 애를 적게 나오는 애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21번도 가볼게요. 빵집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판매액이 작년 판매액의 0.65야. 이 빵집의 올해 목표액은 작년 판매액의 1.5배야. 작년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458만 원일 때 올해 목표 판매액을 채우려면 얼마를 더 팔아야 하는지 풀이과정 쓰고 답 구하세요. 이 얘기야. 그럼 지금까지 판매액은 지금까지 판매액은 얼마? 458만 원 곱하기 작년이 458만 원인데 0.65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작년 판매액이 0.65배라고 했으니까. 근데 올해 판매액은 뭐냐면 올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 정도는 팔자. 이런 목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목표액은 458만 곱하기 1.5배 요렇게 가야 돼.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랑 요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어때? 서로 빼주시면 얘네들의 목표가 얼마를 더 팔아야 되는지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22번도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상자 150개를 포장했는데 사용한 끈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해라. 매듭은 각 상자당 하나고 매듭의 길이가 10cm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은 얘네들은 얼마씩 썼는지를 확인해 줘야겠지. 61.8 같은 경우는 위아래 몇 개? 두 개. 더하기. 42.3은 두 개. 더하기 19.6은 몇 개가 될까요? 얘는 요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풀고 싶으면 곱셈의 분배 법칙 이용해서 61.8 더하기 42.3 한 다음에 한 번에 곱하기 2해도 상관없다잉. 그래서 계산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이제 매듭도 10cm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10cm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깔끔하게 하면 이게 한 상자를 묶는 매듭이 나올 건데 150개 상자 묶고 싶대. 그럼 150 곱하시면 된다. 요렇게. 자, 23번 마지막 문제 풀게요. 떨어진 높이에 0.65만큼 튀어오른 공이 있다. 이 공을 83.2m 높이에 떨어뜨렸을 때 세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풀이과정 구해라. 이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런 거야. 세 번째라니까 요렇게 한 번 튀어오르고 두 번, 세 번 요렇게 간 거지. 그럼 처음에 83.2m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65만큼 0.65, 0.65. 그럼 여기 세 번째는요. 83.2 곱하기 0.65. 0.65. 세 번 튀어오른 거니까 0.65. 0.65를 세 번 곱해야 돼요. 얘는 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되게 깔끔하게 계산 되게 복잡하게 나와. 근데 그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정리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A스택 가겠습니다.